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수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 필승을 외쳐 입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정책이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 수장들이 앞다퉈서 새누리당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두 장관을 고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정부 부처 수장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고발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고발하러 갑니다. 네. 그 워딩을 늘 생각하시면서 다니시죠? 순간순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네. 오늘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드디어 정청래의 계절이 왔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매일 바뀌잖아요. 오늘은 참 고발인, 어제는 참 수사인. 네. 그런데 네? 참 경선인. 어제 국회에서 네. 임수경 의원 주최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떤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사회를 보시다가 제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정청래 의원 이 시대의 참 인격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지어주는군요, 별명을. 교수님 참 인격인은 아니고요, 참 겸손인입니다. 그래서 자중이 웃더군요. 그렇군요. 그런 위트 있는 국회의원들 만나기가 쉽지 않죠. 자, 근데 그분은 분명히 훌륭한 교수님 같아. 그러게요. 참 인품인까지 개발해내는 팟캐스트를 듣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같았어요. 이 시대의 참 지성인이네요. 그죠? 이 시대의 참 학자인이죠. 학자인은 말이 안 되나? 비문이야. 자, 정종섭 장관이 지난 25일이죠. 그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총선하면 여러분 필승을 외치십시오. 총선 필승을 외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새누리당의 해명이 더욱 실소를 자아냅니다.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2007년 BBK 때 BBK를 설립했다라고 말한 것이 이명박이잖아요. 근데 내가라는 말이 빠졌다. 주어가 없다. 이래서 사람들을 많이 웃겼죠. 그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갑자기 나경원 의원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잖아요. 어제 촌철 살인 트윗을 날렸어요. 지금 급속히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종섭 장관이 총선을 외치고 필승을 외친 사람들은 유령 당원들이었느냐. 유령 당원들. 그렇죠. 새누리당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명칭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게 그 시공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명칭이 없었고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상관이 없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이고 뭐 새누리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새정치연합도 있고 다 있는 데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설명대로라면 네. 정종섭 장관은 네.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필승도 외친 거고 네. 정의당 필승도 외친 거고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도 외친 거고 그래서 네. 다 함께 모두 같이 외친 거다. 새누리당만 유리한 게 아니다. 예, 그런 어불성설을 모든 국민들이 정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소가 웃을 일이군요. 맞아. 소가 웃을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건 사실은 주어가 필요 없는 자리죠. 전부 똑같은 국어 사용 설명서를 하나 내세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이다. 네. 그러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새정치연합인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주어가 필요 없고 주어가 생략된 네. 주어가 사실 의미 없는 자리인데 이걸 가지고 주어가 없으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네.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의원 연찬회의 성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는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대비책 전략을 짜는 회의였잖아요. 이 네. 회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년 4월 총선 전략을 짜는 회의에 와서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정도를 잃은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도 네. 내일인가요? 28일 네. 본회의 끝나고 네. 그리고 의원 워크숍을 합니다. 네. 거기에 정종섭 장관이 와서 제가 총선 외치면 필승 이렇게 외쳐주세요. 네. 라고 해도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 필승을 기원하는 행자부 네. 장관 네. 이것도 선관위 고발해요. 만약에 우리 의원 워크숍에 와서 네. 정종섭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도 네. 저는 왜 선거법을 위반하냐.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지금 유리하게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고발 사안이에요. 그래서 네. 새누리당에 갔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네. 총괄 관리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네.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의당 가서 해도 선관위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편들 수 없는 자리에 네. 있는 분인데 그렇고 거기에 간 것 자체가 네. 부적절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갔다 하면 네. 그냥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정도 하고 왔으면 네. 간 것이 부적절하더라도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네. 3% 경제 성장을 해서 총선 일정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네. 그러면 3%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지 네. 그것이 새누리당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발언한 것은 네.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보면 주무부처 장관들이 전부 나서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시 또 정종섭 장관 얘기로 돌아가서 그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 경제는 하나다 뭐 이런 평범한 뭐 추석명소 이런 식의 아주 평범한 건배사를 했는데 유독 정 장관만 총선 필승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종섭 장관은 1년 전 이맘때도 네.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국감 첫날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본인의 발언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하다가 여당 의원들한테도 된통 혼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 발언을 또 했거든요. 국정감사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전에 사퇴를 할지 어떨지는. 네. 그러나 본인도 지금 괴로울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발언을 했던가. 그래서 예상 밖으로 네. 처신이 가볍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평상시에 국회 안행위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네. 엉뚱하게 네. 고집을 부리거나 엉뚱한 발언을 해서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네. 경고를 받고 네. 사과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한번 붙었는데 네. 정종섭 장관
충신과 간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대답을 안 해요. 버티고 있어요. 안행이 상임위 때. 상임위 때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발언의 추진이 뭐였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네. 지방세를 총대맥 올리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걸 또 바꿨잖아요. 추진하지 않겠다.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되려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지방세 추진을 계속해야지 네. 왜 중간에 다시 180도 선회해서 말을 바꾸냐. 이건 충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진정한 충신이다. 네. 그래서 충신의 길을 가라.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충신과 간신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못했던지 네. 답변을 거부한 거예요. 끝내 답변을 안 했나요? 그래서 결국은 죄송하다고. 하고 끝낸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이런 처신이 많았죠. 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종섭 장관이 헌법학자잖아요. 네, 법률가기도 하고요. 법학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런 분이 선거법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알고도 이랬을까요? 저는 뭐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네.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네.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네. 못했겠죠. 안 했겠죠. 하고 싶어도. 치밀하지 못한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선거법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겠죠. 선거가 좀 뭔가 그 정도로 본인이 그 맡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책임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지조차가 잘 안 되는 분인가요? 행자부 장관이 얼만큼 엄중한 자리인지 네. 특히 선거가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시기에는 예. 얼마나 엄중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내무부 장관이죠. 내무부. 네. 내무부, 외무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이제 선거를 총괄했잖아요. 네. 그분 처형당했잖아요. 그랬나요? 네. 왜 처형당했죠? 부정선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3.15 부정선거.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고 네. 하와이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선거 업무를 총괄했던 최인기인가요? 그 이름은 정확하지는 네. 않지만 이것도 바로 찾아봐야 돼. 이 시대의 참 검색인. 네. 이 시대의 참 검색인이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3.15 부정선거로 처형당한 내무부 장관을 찾고 계십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액기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로 볼 때 어제 술을 드셨나요? 어제는 일적 부름. 일적 부름. 일적 부름이라는 것은 네. 한 방울의 술도 먹지 않았다. 왜냐? 팥장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시대의 참 방송인. 네. 나왔어요? 금방 찾으시네요. 최인기가 아니고 네. 최인규. 한 글자 틀렸네. 최인규. 네. 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주무장관이었고요. 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형당한. 네. 그러면 3.15 부정선거에 뭐 비견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인규 네. 3.15 부정선거 당시에 내무부 장관 얘기를 거론한 것은 네. 뭐 그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만큼 네. 선거는 참여하고 찬반이 있고 여당 야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 네. 하는 우리 성현의 말씀처럼 네. 다른 사람도 잘 지켜야 되지만 예.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 이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이분의 처신은 그야말로 살얼음 걷듯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모든 선거에 대한 관건 선거 시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처신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고
어젯밤에 주요 뉴스로 이게 다 다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는 일면머리 일면 톱으로 다뤘고 그래서 이미 관건 시비에 대한 맹아가 싹 텄다. 네. 맹아라는 말 아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속 연이어서 이 일로 해서 시비가 걸려서 새누리당이 정말 정부 여당이 공정하게 하더라도 정종섭 장관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정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뭐가 됐든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등 관건 선거 기운이 맹아가 이미 싹 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열리는 총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국민들이 볼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자진 사퇴. 정종섭 장관의 자진 사퇴. 자진 사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관건 선거 시비 등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분위기에 읍참마속의 자세로 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종섭 장관을 해임하겠다. 그리고 최경환 장관도 대신 사과한다. 장관직을 그만두고 총선 후보로서 뛰어라. 그리고 당으로 돌아가라. 이게 돌려보내야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치적 논란이 됐을 때 말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선거 관여 금지 이거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종섭 장관은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못하고 덕담 수준에서 했다. 근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인 거고 행위 책임과 결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선거 중후부처 장관이 이 정도로 아니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사무는 굉장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그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게 바로 선거인데 이 선거를 앞두고 특히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주무장관이 특정 정당에 가서 총선 필승을 외친다는 것이 그냥 덕담이었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참 고발인이잖아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과천 중앙선관위에 가서 정종섭 장관, 최경환 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고발장을 접수해서 말씀하신 대로 8조 선거법 8조 9조 9조 85조 9조와 85조 두 개 항에 대해서 9조와 85조가 헷갈려가지고 8조로 나오는구나. 어쨌든 9조와 85조 이 두 개 조항에 위배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관위에서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뭐 저희가 더 이상의 조치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겠죠. 그 선관위를 관장하는 게 행자부 장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독립기구예요. 독립기구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가 관장하고 있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그렇군요. 참 관장인. 참 관장인. 그래서 오늘 일단 선관위 접수를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의 1차적 판단을 주무기관이잖아요. 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그리고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는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고 심대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스스로 고발을 하거든요. 검찰에. 그런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관위 고발사항. 선관위 고발사항. 그래서 야당인 저희가 고발하는 것보다 만약에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이 고발을 하게 된다면 네. 그것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정종섭 장관이 사법 처리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선관위에서 고발을 한다면. 예. 문제는 이제 선관위가 고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안은 네. 실무자가 처리를 하지 않고 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네. 수뇌부에서 네.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네. 뭐 다수결로 정하든 어쨌든 간에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 제가 중앙선관위라면 네. 당연히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저희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사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법학자들이 설령 그냥 뭐 저녁 먹는 만찬 자리라 할지라도 정종섭 장관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이 정종섭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적절한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금방 알 일인데 네. 과연 이것이 선거법 9조 85조를 정확하게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이런 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컨대 만약에 그 정종섭 장관이 뭐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그 법률 위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장윤선 기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양심과 도덕이 범위가 넓고 네. 그 안에 법이. 최소한의 규정 규제로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죠. 네. 정상 참작. 그런 게 있잖아요. 취하해 줄 수 있다. 고발을. 아니 취하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처분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종섭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느냐 이런 것인데 행자부가 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네. 잔치집 분위기에서 덕담한 것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식의 그냥 덕담한 걸로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잔치집일지 모르겠으나 네. 정부 여당의 반대 지점에 있는 절반의 국민 절반의 야당은 네. 초상집이죠. 아니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 선거 주무장관이 나와서 네.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그것은 그 해명도 대단히 부적절한 반응이고 네. 그 해명 자체가 네. 네. 정부 여당적 사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의 또 다른 반증이에요. 네, 정부 여당적 사고를 행자부가 하고 있다. 네, 그 행정자치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조직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팀에서 뭐 이런 입장을 냈다 하더라도 행자부 장관이 네, 새누리당 당비로 네. 월급을 받는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여당 야당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여당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명백한 공직자 윤리에도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인가요? 역시?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구조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으로서 네. 경제 성장률을 뭐 3% 이상으로 높여서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네. 예. 이렇게 해도 네. 될 것을 네. 앞으로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네.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언사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탄핵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끝입니까? 일단 고발 조치가 이제 첫 수순이죠. 그 다음 것은 네. 제가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안행이 간사 자격으로 가는 거야.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서 진짜. 당 네. 지도부에서 이제 심사숙고하시겠죠. 네, 그렇군요. 참
이 시대의 참 고발인. 네. 그래서 정말 그 당 대포가 되어서 최전방 공격수로 싸우겠다 하셨는데 네.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그죠? 지금은 네. 벤치 신세기 때문에 네.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네.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네. 가슴을 치고 있죠. 그렇군요. 주전자로 줄을 긋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전 선수에서 갑자기 주전자 선수로 전락했어.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뭐 말씀은 세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좀 전투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계속 제기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지난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부족하다. 비판. 예. 그런 비판이 있어서 실제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쟁점이 형성이 되면 특히 이제 그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야당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내년 총선에서 누구 하나라도 불공정하게 이거를 개입한다. 특히 관건 선거로 번질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비판이나 판단 이런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지지자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네. 야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야당이 치열하게 싸운 것이 바로 네. 관건 선거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것은 장외투쟁도 했고 네. 그리고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도 했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야당의 먹잇감인 거예요. 여당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범죄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금 잘 대처를 할 것인가, 네. 말 것인가. 네. 지금 이제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군요. 물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됐지만 뭐 이것은 뭐 비공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장관의 처신이 정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2명이나 되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높은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선거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네. 명예훼손죄를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네.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네. 대자보 네. 2명 이상에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대. 그래요? 2명은 복수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공개라 할지라도 네. 새누리당 의원들 60, 7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한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대중에게 한 거예요. 네, 사실상 대중에게 한 것과 같다. 네. 효력이 그렇죠. 네. 그리고 장관의 발언은 여느 그냥 뭐 장삼이사의 발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에서 한 얘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이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공개 사과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그냥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당이? 제가 야당 맞죠? 네. 어제 제가 요구했어요. 자진 사퇴하고 예. 대국민 사죄를 해라. 어제 봤습니다. 저 기자회견 어제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했는데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차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5차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답답해요. 예.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이제 네. 8개월 앞으로 남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겠냐. 이러다가 네. 다시 70석, 80석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왜 네. 어깨가 무겁습니까? 저보고 네. 어느 누가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지만 제 스스로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세게 붙었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네. 갔었는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큰 판에 싸움을 벌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좀 더 수위 높은 투쟁을 네.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팥짱에 오기 전에 우리가 계획된 건 없지만 네. 즉석에서 제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겁니까? 요 얘기는 요 정도로 네. 충분한 것 같고 네. 어제 제가 공개한 네. 세계 최초로 공개한 네. 82245445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정원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통신 비밀 자료를 네. 8천만 건. 82245445. 82245445. 네, 그러니까 대리운전 번호 같다. 그것을 숫자가 너무 커서 네. 8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혀가 꼬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 82245445. 네. 그러니까 8,200만 네. 건 이상. 네. 이걸 3년간 네. 국정원 등 검찰, 경찰 등 군수사기관까지 네. 국민들의 통신 비밀 자료를 요청한 건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1.6회에 해당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까지 연동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냥 대놓고 네. 여당의 총선 필승을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마당이잖아요. 네. 그만큼 관건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라는 거고 네. 실제로 그 3년 동안 네. 8,200만 건 이상을 국민들의 통신 비밀 자료를 군 수사 당국 등 네. 국정원 등에서 엿봤다 네.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건 선거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성질의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예. 평상시에 이러는데 그럼 총선 때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관건 시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리고 어쩌면 그 국면에서 사법당국이 네. 그런 법원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네. 그냥 사법당국이 가져가는 통신 자료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제한 조치 이건 네. 감청입니다. 네. 이거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 비밀 자료 확인 네. 이것도 영장을 받는 건데 네. 그런데 그냥 통신 자료 제출 이게 있어요. 네. 이거는 법원 영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봤더니 숫자를 잠깐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을 한 것은 8건이에요. 검찰이. 검찰이 예. 3년 동안 예. 통신 사실 확인 이게 영장 발부받은 겁니다. 네. 이거는 96만 8천여 건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져간 거 네. 영장 없이 예. 이건 930여만 건이에요. 930여만 건.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요? 검찰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검찰. 예. 예. 경찰을 봅시다요. 네. 경찰은 통신 제한 조치 네. 이거는 536건이었고 예. 통신 사실 확인 이거 네. 법원 영장 받은 거죠. 예. 이거는 10만, 100만, 5천만 건. 5천만 건. 네. 네. 그리고 통신 자료 네. 법원 영장 없이 가져간 것은 1,970만 건. 1,970만 건. 네. 국정원을 보겠습니다. 네. 감청한 거 있잖아요. 네. 제한 조치. 네, 통신 제한 그것은 조치. 17,386건. 네. 통신 사실 확인 예. 11,224건. 네. 근데 통신 자료 예. 영장 없이 가져간 거. 예. 이거는 336만 건. 336만 건. 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마무시하게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영장을 가져가서 수사하는 것은 그렇다 쳐요. 네.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쳐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그냥 수사기관이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제출하는 예, 영장 없이 이런 제출. 자료들이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것이 선거에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통신 자료라 하면요. 네. 이게 가입 일자, 해지 일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했다, 해지 일자, 전화번호, 그러니까 모든 개인 정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인적사항, 뭐 영장 없이 그냥 좀 줘 이러면 줘야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의 관건으로 동원될 가능성은 네. 과연 없을까? 악용될 소지. 악용될 소지는 이런 거죠. 없을까? 작년 이맘때쯤 생각해 보시면 네. 작년 국감의 핫 이슈가 민간인 사이버 사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맞아요. 그것이 사찰당했다 예. 하는 것을 누가 폭로했죠? 정청래 의원 참 폭로인. 그래서 예. 그때도 이게 심각하게 예. 작년 국감의 핫 이슈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까지 했다는 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예.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올해도 네. 제 소관은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야당은 사실 그 본인들의 선거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12년 대선 직후 댓글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네. 지금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킹 사건 결국 오리무중으로 저렇게 가버리고 있어요. 오리발을 내미니까 오리무중으로 빠지네.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결국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이런 진퇴양난의 사태에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경찰, 국정원 또 검찰까지 해서 8천만 건이 넘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네. 작년 통계로 보니까 네. 38%만 본인에게 통지를 해줘요. 우리가 통신내역 조회를 했다. 그리고 62% 국민은 네.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통신내역 조회를 당했다 하는 네. 사실을 몰라요. 통지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해주고 싶은데 귀찮잖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사 종결을 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8,200만 명을 통신내역 조회를 했다. 예. 장윤선 기자도 통신내역 조회를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8천만 명 중에 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거 어디다 확인해 봐야 돼요? 제 통신 내역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경찰, 검찰, 국정원에 군수사기관 등에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서 요청해 보세요. 114로요? 내 거 했냐 안 했냐.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상당히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네. 있을 법한 네. 이런 일들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네. 백주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일촉즉발의 위기, 남북관계 대립에서 평화, 특히 이제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불문 모두 칭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막 그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있고 해킹에 대해서는 오리발로 오리무중 사태를 만들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야당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네. 걸음을 걸 때 두 발로 걷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양이 있고 찬반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절반의 세상을 여당이 책임진다면 네. 절반의 세상은 또 야당이 책임을 지고 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필요시에는 또 싸워야 되고 네. 또 필요시에는 대화, 협상, 타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대화와 타협, 협상 일변도는 야성을 갉아먹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니 해도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죠. 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살짝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다시 패기를 찾아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이 전선을 제가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패기가 네. 사라진 건 아니고 네. 패기를 분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팟짱이 드리겠습니다. 네. 팟짱을 통해서 좀 속 시원한 얘기들, 네. 답답한 얘기 말고 좀 속 시원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고발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네. 길게 저희가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못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 세상사도 그렇고 뭐 경제도 뭐 스포츠도 또 정치도 국민들의 응원과 박수가 있을 때 더 신나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골을 넣고 그러면 우렁찬 박수가 막 함성이 막 터져 나오죠. 네. 축구에서도 보면. 그런데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해서 선수들이 몸이 무거워지고 할 때도 의도적인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박수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국감이 정말 야당답게 예산 감시도 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네. 분골쇄신 하는데 저도 또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럴 때 박수를 좀 쳐주시고 네. 좀 양에 안 들더라도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좀 괴롭지만 의도적인 박수도 좀 필요시에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팟짱이 이 시대의 참 응원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참 고발인으로 네. 또 이 시대 참 행동인으로 네.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과천 네. 중앙선관위 네. 고발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네. 어여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가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 장관과 경제 성장률 회복으로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조항 등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 고발장 접수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남춘 의원 두 의원이 함께 했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만나본 정청래 의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 의원님 오늘 선관위에 오셨는데요. 네.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오셨습니다. 고발장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거총괄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죠.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야당도 그리고 국민들도 아연실색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이 조항으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정종섭 장관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제85조 선거 관여 금지 이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도 처신을 잘해야 하겠지만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그리고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경찰을
산하기관으로 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새누리당이란 명칭이 없었다. 구체적인 명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새누리당 명칭이 없었다 하는 것은 마치 BBK를 설립했다라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내가라는 주어가 빠졌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겁니다. 거기에 무슨 명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 최경환 장관 이름도 있습니다. 예. 예, 최경환 부총리는 왜 고발하게 되신 거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되는 경제 수장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운운하면서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 역시 선거법 9조 85조 위반 이미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새누리당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칠 때 주어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는데 글쎄요.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총선 필승을 외쳤을까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새누리당의 해명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남춘 의원은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신중치 못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공직선거법을 제가 또 쭉 살펴보았는데 9조 1항은 공무원에 특정돼 있더라고요. 기관, 단체, 부처, 장 이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조항이고 2항은 사법당국, 이게 이제 검찰, 경찰 등은 9조 1항이 위반 혐의가 있을 때는 즉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이의 판단도 빨라야 되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는 전 국민적 관심사안이 됐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도 당연히 인지를 했겠죠. 그런 사법당국에서도 선관위 고발이 없어도 즉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 또 85조 같은 경우는 선거관여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했다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 자리가 내년 총선을 열리는 여당의 승리를 이끌자는 그런 워크숍이었고 거기에 주무부처 선거 총괄 관리 주무부처 장관이 저는 간 것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갔으면 적절하게 본인 말대로 덕담하고 오면 될 일이지 민감한 사안인 총선 필승을 건배했다는 것은 다짐하고 결의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9조 85조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으신 우리 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그 방정자료뿐만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률관계는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 역시도 조사가 완료가 되면 위원회의에 회부해서 위원들의 의견 전체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에 끊임없이 관건선거 시비가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이 민감한 사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아무리 덕담이라고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총선 필승이라는 가장 폭발력 있는 언사를 쓴 거죠. 그것도
여당 의원들의 워크샵, 그런 분이 어떻게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을 조사할 것이며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른 선거사범들을 어떻게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비가 일어나는 만큼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장 해임해야죠. 그리고 나서 사법적 판단을 저는 받아야 되는 것이 도리고, 이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선거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저는 자질이 없고 자격이 미달이다 하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성섭 장관의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잠재 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여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직접 연결시켜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런 경제부총리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발언이 문제되고, 발언이 지금 텔레비전 방송 화면으로 자막이 다 나오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 선거를 앞둔 시기에 두 분 장관께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어쨌든 이제 이게 법상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좀 신중치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거법 구조 위반이라고 해서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보다 10배, 100배 심각한 거죠, 지금.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그 사법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 행위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의 판례도 참조해 가면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요, 내년 총선의 첫 출발점을 알리는 여야 간의 이런 시비의 첫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중앙선관위에서 잘 꿰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춘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 발언과 정종섭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수행하는 일에 대한 편파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 새누리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건 뭐 선거 지원하겠다는 아주 그냥 단정적 발언이에요. 이건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건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원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결정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주어가 없다, 그지? 내가 새누리당 지원한 거냐 알지만, 그럼 거기 와서 정의당이나 우리 당 지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덕담 수준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플래카드 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코미디죠, 안 그래요?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정종섭 장관과 경제 정책을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최경환 부총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중앙선관위가 두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